그리고 이 남한래초 시기에 승려들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왕의 측근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이제 따져본다면은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당시에 선종승려라는 것이 지역 기반에 있는 이제 호족들과 많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제가 준비해온 거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것은 한기문 선생님의 고려 통진대사 양경의 행적과 태자사의 위상, 안동 용수사소장 양경비편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작년 말에 나온 굉장히 최신 논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 정근대 시기의 이 종교의 의미는 이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생활 전반에 영향이 미치는 것이었는데요. 특히 한국 역사에서는 삼국시대 불교가 공인된 이후에 점차 그 교세가 확장이 되면서 특히 신라 하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선종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되고 불교의 영향력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라는 국가적인 혼란을 수습을 하지 못하고 후삼국으로 분열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선종 불교는 이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중심의 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한 이제 교정불로 불교와는 달리 지방의 혼족과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 지방의 그 거점을 중심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종의 융성은 고려 태조 왕건 시기에 들어가지고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태조 왕건 때 마지막으로 예창이 된 이 수미산문이라는 것을 끝으로 우리가 흔히 이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는 구산선문이라는 게 정립이 됩니다. 이러한 구산선문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학맥이나 학연으로 분파가 다양했는데 그중에 여러 선문은 태조 왕건의 정권에 참여를 하거나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그 공로가 큰 승려들은 그 큰 승려들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의 그 공덕을 적어놓은 현승비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위상에 따라서 크기가 거대한 것들도 여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 최근에 소개가 된 통진대사 양경의 선승비에 관한 연구입니다. 통진대사 양경은 태조 왕건 시기부터 고려 광종 때까지 활약을 했으며 구산 선문준 구산문이라는 곳에 속한 승려였습니다. 그의 양력에 대해서 그 간단 이 비변의 이 선승비에 나타나는 곳을 중심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양경이라는 승려는 신라 하대 출생을 한 육두군 출신으로 15세에 출가를 해가지고 승려가 된 뒤에 공부를 위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려하고 후백제의 패권 싸움의 결정으로 달하게 되었던 968년도에 중국에서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어, 그 뒤의 행적들 가운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고려가 후백제를 최종적으로 꺾고 항복을 받아내는 936년, 그러니까 그 이리천 전투라는 그 전투에 이 승려가 태조 왕건을 수행해가지고 도왔을 것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태조 왕건이 죽기 직전인 943년도에 망명을 받아가지고 청량사라는 곳에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청량사를 이제 그 동국여지 승남을 바탕으로 안동에 있는 청량사원의 그 근거로 이 청량사라는 곳이 이제 안동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곳에 태조 왕건이 양경을 이제 이곳에다가 이제 주재를 시켰다고 보고 있는데 광종 시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국왕의 측근 승려들이 결집된 내원당이라는 곳에 소속이 돼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이 내원당이라는 곳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고려 개경 그 왕실에 속한 그 사찰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찰 안에서는 이제
국왕의 측근 승려들로 활동을 해가지고 불교계에 대한 뭐 감지라든지 뭐 아니면 뭐 동향 파악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했을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이러한 이제 양경은 광종지기에 들어와가지고 경북 봉화군에 있는 태자사의 이제 자신의 스승이었던 난공대사 행적의 선승비의 건립을 주도를 하였고, 그 이후에 이제 입적을 하게 되는데, 이 난공대사 행적의 이제 선승비를 이 양경과 그 문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건립을 하게 된 것은 선승비 이 본인들이 그 속했던 그 선문, 그러니까 구익산사의 입장을 불교계에서 이제 그 위상을 크게 드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구익산문의 이제 입지를 크게 다지는데 양경이 큰 몫을 하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중심적인 자료였던 통진대사 양경의 선승비는 92년도에 안동 용수사의 대웅전 이제 신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대웅전이 철거되는 과정에 그 깔려있던 주토석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2000년대에 이르러 가지고 이거를 그 대웅전 옆들에다가 복원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것으로 인식이 처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이르러 가지고 다른 선생님께 그 허웅식 선생님이란 분께서 이제 이것을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이 용세사의 주시 스님이 이제 이걸 소개를 해주고 이 비평과 탁본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었던 2020년도 하반기에 이제 이에 대한 연구가 학계에 정식적으로 발표가 된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경비는 이제 전체가 남아있지 않고 지문 일부분,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가량이 남아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승려에 대한 전체 이때기를 살펴볼 수 없다는 점에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고려 초기에 활동을 했던 이제 수많은 승려들 중에서 이제 한 명인 양경에 대한 존재가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고려 왕실과 불교계의 관계와 그리고 선종 불교계의 상황을 보여주는 당대의 자료가 다시 발견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이제 질문이 이제 몇 가지가 났는데, 우선은 한 두 개를 한 번에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태왕님의 질문이 해주신 건데, 일단 이제 논문이 대상이 된 이 승려가 이 선종 승려 가운데 중요했던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이 남할 여초에서 선종 승려들이 왕의 측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논문의 대상이 된 이 승려가 이 선종 승려 가운데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남할 여초의 이 선종 승려들은 왕의 측근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 논문에 등장하는 양병이라는 승려는 저도 이 비편을 제가 정확하게 다 보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인물이었다고 이제 단정해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일단 이 논문 저자가 소개한 것에 따르면은 일단은 태조 시기에 이 사람이 그 당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태조를 이제 모시게 되면서 삼국 전쟁 그러니까 삼국 전쟁까지 다 참여한 그 공로가 인정이 돼가지고 비로소 이제 이 사람이 본인의 사찰을 얻어가지고 자신의 이제 교세라든지 본인의 세력을 이제 키워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요하게 이제 그 고려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보면 이제 태조 때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고려 광종기 시기에 이 사람이 더 주도적인 활약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남한래초 시기에 승려들의 역할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왕의 측근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이제 따져본다면은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당시에 선종승려라는 것이 지역 기반에 있는 이제 호족들과 많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국왕 입장에서는 이 호족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이 승려들을 잘 활용을 해왔다고 이제 보는 것이 좀 이제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이거에 대한 이제 근거로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찰 네트워크나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음, 호족이라든지 그 지방의 호족이라든지 그 지방 그 지역의 인심 같은 것들을 이제 본인이 그 그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이제 그런 의사를 전달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왕명을 잘 듣고 그 지방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삼았다는 것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한 가지 정도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지금 이야기했던 게 굴산문이었는데 이 굴산문이 지금 뭐 안동 용수사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안동 네네. 용수사와 이 굴산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 관련이 있다면 여기가 입지가 뭔데 이 강화된 태자사의 지위라는 건 또 어떻게 볼 수 있는 건지, 예, 설명을 이 간단하게 굴산문 해주시면. 예. 네, 굴산문이라는 건 일단 이 처음 이제 시작된 발원지가 강원도예요. 강원도 지역인데 이 승려들이 그 남한일 소식에 특히 그 신라 말기에 많이 이제 신라 말기에 이제 그 혼란이 가중이 되면서 승려들도 이제 계속 유랑을 떠나가지고 자신이 이제 안정적으로 거처할 곳을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고 돌다가 이제 정착하게 된 곳이 이제 이거요. 이제 봉화 이제 안동이나 봉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논문에서 나타난 견해 중에 하나가 이 안동 지역에 왜 놨냐 이 얘네들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자가 밝히기로는 이 당시에 신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이 권역을 이제 통제할 사찰 세력들이 좀 필요했는데 그 권역 중에 하나가 안동이었고 그 역할을 이 굴산문의 이제 양경이나 그런 이제 그들의 문도들에게 맡겼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